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랩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실 때 이제 프로그램 사용 히스토리를 이제 자동으로 저장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구독자분 중께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 히스토리를 좀 그 파일로 저장을 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론트 패널에는 자, 랩뷰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 데이터 타입 세 가지가 있죠. 숫자형 컨트롤, 그 다음에 분리형 컨트롤, 문자열 컨트롤 세 가지를 만들어 놨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떤 그 사용 이벤트를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에 대해서 다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그 이벤트가 발생한 내용들을 이 문자열로 다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숫자형 컨트롤의 값을 12로 설정을 하게 되면 숫자형하고 콜론하고 12점 소수점 셋째 자로 표현을 하겠고요. 자, 분리형 값을 참을 하게 되면 참이 되고 또 문자열의 값을 입력을 하면 test2가 입력이 되고 이렇게 이처럼 사용자가 어떤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조작한 그 순서별로 그 히스토리가 문자열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됐다가 프로그램을 종료할 때 자동으로 파일로 저장이 되는 코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프로그램의 구조는 while loop 하나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뭐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각의 컨트롤들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숫자형 컨트롤에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값에 대해서 문자열 함수에 보면은 숫자를 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소수점 자리 세 자리까지 이제 변환을 해서 자, 문자열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프레픽스로 숫자형 콜론을 붙이신 다음에 관련된 숫자를 문자열로 바꾼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고요. 관련된 거를 이 히스토리 저장하는 서브 vi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서브 vi 같은 경우는 이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입력 모드로 set을 하게 되면은 값을 설정을 해주게 되겠고, get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값이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비슷하게 불리언에 대해서도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불리언은 참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참이면 문자열 참을 이제 출력으로 해서 불리언 콜론이라고 하는 땡땡이라고 하는 프레픽스를 붙여서 출력으로 내보내겠고요. 문자열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법으로 출력을 내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도 정지 버튼에서 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서브 vi를 이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그 히스토리 저장이라고 하는 거에 모두는 클리어가 있고 set이 있고 get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i는 커넥터 펜 같은 경우는 모듈을 입력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히스토리를 저장하기 위한 데이터를 입력받았고, 그 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값과 입력받은 데이터를 또 그 머지해서 출력으로 내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이 참이고 shift 그 초기화가 되지 않는 shift register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라고 해서 shift register의 특성이 어떤 임시 저장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 서브 vi에서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값을 계속 누적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모드 같은 경우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클리어 같은 경우는 빈 문자열로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거고요. get 같은 경우는 현재 임시 저장 공간에 있는 값을 이 데이터 출력이라고 하는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출력을 내보내는 모드가 되겠고요. set 같은 경우는 기존 값에 입력으로 입력받은 데이터 입력이라고 하는 거에 라인 피드 상수를 더해서 또 추가해주는 그 기존 문자열의 뒤에다 추가해주는 이제 그 동작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값이 변경이 될 때마다 이 히스토리 저장.vi에 문자열 인디케이터의 그 변수의 값이 계속 저장이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앞서도 이제 그 이벤트에서 정지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제 while loop를 정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지를 하시게 되면은 이 마지막 그
최근 값이 이제 출력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여기 또 파일로 저장하는 서브 V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 VI 입력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현재 이 프로젝트가 있는, 저는 이제 프로젝트 파일을 운영을 할 텐데요. 프로젝트가 있는 그 디렉토리 폴더까지 이름이 나오겠고요. 그거를 경로로 바꾸신 다음에 뒤에다 폴더, 그러니까 그 폴더에 history.txt라고 하는 파일로 저장을 하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다시 경로로 변화를 해서 입력으로 저장할 파일의 이름과 경로 정보를 인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맷으로 해서 언더바 %03d라고 하면은 이제 꼬리 부분, 테일 부분에 이 언더바가 붙고 숫자 3자리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00부터 해가지고 데시말로 표시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서브 VR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 강좌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증가 전미호 포함 파일 생성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동으로 그 전미호가 붙어서 파일로 저장이 되는 그런 실습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 IO의 고급 파일에 가보시면은 증가 전미호 포함 파일 생성이라고 하는 VI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VI의 포맷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바 %03d를 붙이시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history.txt라는 파일이 처음에 관련된 폴더에 없으면 history.txt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저장이 될 때는 history.txt 파일이 있기 때문에 history 뒤에 테일 부분에 언더바 000.txt가 붙겠고요.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일씩 증가되면서 자동으로 저장 파일이 생성이 돼서 그 생성된 파일에 보시는 것처럼 그 생성된 파일을 열어서 라이트 온리 모드로 해서 입력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습할 코드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코드를 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일로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컨트롤과 서브 VI 폴더를 만들었는데요. 이 컨트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컨트롤이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히스토리 저장할 때 보면은 이 모드를 3가지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클리어, 셋, 겟 3가지 모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 열거형 컨트롤로 이용을 해서 이 모드.ctl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모드가 3가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속성은 타입 정의 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만, 이 사용자 컨트롤만 수정을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용자 컨트롤을 호출하는 부분이 일괄적으로 다 업데이트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용자 컨트롤을 사용하실 때는 타입 정의 속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브 VI 같은 경우는 파일 생성 및 저장 같은 경우는 이전 강좌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관련된 코드를 미리 그냥 다 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증가 전미호 포함 파일 생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자, 함수 팔레트에 가보시면은, 자, 파일 IO에 이 고급 파일 기능에 가보시면은 증가 전미호 포함 파일 생성이라는 함수가 있으니까, 자, 이 함수를 한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 서브 VI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 히스토리 저장하는 서브 VI를 직접 함께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미리 프론트 패널에, 자, 관련된 컨트롤과 인디케이터 그리고 커넥터 패널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한번 짜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 같은 경우는 기능적 글로벌 변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자, 보시는 것처럼 우선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고요.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참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하나 만들죠. 안에 케이스 구조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화일 루프에는 shift 레지스터를 만드는데 초기화를 하지 않습니다. 초기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는 값을 계속 얘가 저장을 하고 있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입력으로는, 자, 케이스 구조의 입력 선택자로는 모드를 인가를 해주시고요. 자, 모드는 3가지가 있죠. 근데 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면 항상 두 개만 생기죠. 그래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테두리를 눌러서, 자, 모든 값에 대한 케이스를 추가하신 다음에 우선 set부터 하겠습니다. set 같은 경우는 데이터 입력 값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hift 레지스터에 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get 같은 경우는, 자, 저장된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면 되겠죠. 그리고 clear 같은 경우는, 자, 빈 문자열을 출력으로 내보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
이 데이터 출력 같은 경우는 요 출력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기능적 글로벌 형태로 자, 히스토리를 저장하기 위한 서브 VI가 생성이 됐고요. 한번 동작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를 뭐 1 하고 자, 셋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2 하고 잠시만요. 아, 이게 잘못됐네. 지금 보면 셋 같은 경우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고 기존 값에 계속 에딩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문자에 연결해서 자, 일단 기존 값을 연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자, 데이터 입력 값도 연결해 주시고, 근데 여기서 또 해 주셔야 될 게 라인피드 상수를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넣는 이유는 자, 사용자가 사용한 그 이벤트에 대해서 구분하기 위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1하고 실행, 2하고 실행, 3하고 실행하고, 예를 들어서 클리어를 하면은 이제 또 클리어가 되고, 자,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메인 VI를 이제 구현해 볼게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메인 VI도 자, 프론트 패널 구성은 미리 만들어 놨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일반 디자인 패턴을 하나 운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디자인 패턴, 자, 화일 루프를 하나 만들고, 자, 여기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를 하나 넣겠습니다. 자, 이벤트 구조를 적당하게 넣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일단 정지 버튼 먼저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정지 버튼을 안에 넣어 주시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정지 버튼일 때는 무조건 이제 이 while loop의 정지 조건은 참인 거죠. 그래서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값을 넣어 주시고 얘는 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서브 VR을 불러올게요. 자, 히스토리 저장이라고 하는 서브 VR을 일단 불러오겠고요. 자, 서브 VI의 입력으로 이제 값을 넣어줘야 돼요. 자, 우선 모드는 생성에 상수해서 셋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모드로 값을 넣어주시는데, 자,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 자, 문자열에 문자열 연결하신 다음에, 아,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 연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정지 버튼 같은 경우는 딱 한 가지죠. 정지 버튼 콜론하고 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거를 또 개수로 해가지고, 자, 이렇게 공간을 좀 활용도를 높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고,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자, 계신 경우에 이제 히스토리 값, 히스토리를 표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고요.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이 히스토리 그 임시 저장 공간 기능적 글로벌 변수에 있는 값을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관련된 거를 복사하신 다음에 자, 클리어를 해주시면은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는 임시 저장 공간이 다 클리어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인디케이터에도 값을 다 초기화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생성에 자, 프로퍼티 노드의 값을 이용을 해서 자, 잘못됐네요. 값으로 하고 빈 문자열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건 조금 자리 옮기고 자, 에라 클러스터 연결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꼭 시리얼라이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기화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를 이제 패럴렐하게 코딩을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자, 정지 버튼 눌렀을 때에 대해서는 히스토리를 저장하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자, 숫자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얘는 정지 조건은 거짓이고, 그 다음에 타임아웃일 때는 빈 문자열이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숫자형 컨트롤에 대해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자, 숫자형 같은 경우는 문자열로 또 변화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성에 자, 문자열에 보시게 되면은 숫자 문자열 변환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숫자를 소수점령, 자, 헬프를 보시게 되면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 소수점을, 자, 여기 보면 정밀도, 원래 디폴트는 6자리까지 표현하는데 저는 너무 많기 때문에 3자리까지만 표현하겠고요. 자, 이 값을, 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프레픽스로는 제가, 자, 숫자형 컨트롤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에 상수한 다음에, 자, 숫자형 컨트롤 하고 콜론 하겠고요. 한 칸 띄고, 자, 여기에 관련된 값을 인가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숫자형에 대해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히스토리에 남기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자, 이벤트 케이스 추가하신 다음에 이제 불리언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리언 같은 경우도 자, 불리언 컨트롤을 넣어주시고, 자, 화일 루프의 정지 조건은 거짓. 그 다음에 케이스 구조를 이용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번에 좀 케이스 구조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요? 비교해서 선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불리언 값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할 건데요. 자, 여기서 문자열에 문자 연결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케이스 구조로 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불리언 콜론 한 칸 띄고, 자, 여기에 이제 값을 넣어주는데, 어떤 경우는 요거를 하나 복사하신 다음에 참으로 하겠습니다. 값이 참이면 참이고요. 자, 이렇게 하고, 거짓이면 또 복사하신 다음에, 자, 거짓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관련된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의 값이 이제 또 변경이 됐을 때도 이벤트를 처리하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 값이 변경됐을 때, 자, 새 값으로 하신 다음에 정지 조건은 거짓으로 하겠고요. 자, 문자열도 넣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문자열 연결을 이용하신 다음에, 자, 생성에 상수, 자, 문자열 컨트롤이라고 하겠고요. 자, 여기에 관련된 입력 문자열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 가지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컨트롤의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자,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동작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실행할 때는 히스토리가 저장이, 클리어가 되고, 그 다음에 기능적 글로벌 변수의 변수 값도 초기화가 된 거죠. 자, 값을 누르면은, 이걸 좀 늘려볼게요. 이게 너무, 자, 이렇게 늘릴게요. 자, 늘려서 보겠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면 초기화가 되고, 자, 참, 문자열의 테스트. 그 다음에 정지 버튼 누르면은 정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거는 이 관련된 값을 히스토리를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장은 자, 파일 생성 및 저장이라고 하는 VI를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전에 좀 코드를 좀 최적화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드 면적이 커지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려주시고, 자, 얘도 좀 올리겠습니다. 자, 처음 코딩할 때는 이제 뭐 코드 면적을 좀 충분히 좀 여유 있게 하시면 좋은데요. 어느 정도 코딩이 이제 완성이 됐다고 하시면은 이제 코드 사이즈를 좀 최적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자, 이거를 요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자, 파일을 생성하고 저장하는 서브 VR을 호출했고요. 자, 여기에다가 입력으로 이걸 넣어주시면 되겠죠. 히스토리 값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포맷은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저는 언더바에 자, 퍼센테이지 03D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파일 저장 경로를 이제 만들 건데요. 자, 파일 저장 경로는 어떻게 하냐? 파일 IO에 가면 파일 상수가 있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걸 가져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문자열에 가보시면 자, 경로하고 문자열을 변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자, 문자열로 바꾸신 다음에, 자, 경로를 문자열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문자열 연결 함수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자, 저장할 파일명을 만듭니다. 자, 생성에 상수하신 다음에, 자, 달러하고, 자, history.tx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온 문자열을 다시 경로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문자열을 경로로 바꾸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되고, 관련된 값을 자, 경로 입력으로 인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거든요. 자, 한번 최종적으로 동작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거는 좀 다 닫겠고요. 자, 폴더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실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실행을 하면은 히스토리 초기화가 되고, 뭐 누를 때마다 테스트 1, 테스트 2, 이렇게 테스트 3, 그다음 뭐 30. 자, 정지를 누르시게 되면, 자, 관련된 폴더에 history.txt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자, 만드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을 조작한 히스토리를 남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견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뭔가 이제 물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그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조작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조작하는 실행 순서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원격으로 우선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실 때는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어떤 시퀀스로 사용을 했는지를 히스토리를 남겨서 우선적으로는 뭔가 이제 기술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사용 히스토리 데이터를 먼저 보내달라.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순서로 뭐 여기에다 이제 추가로 뭐 그 조작한 시간까지 넣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 텀으로 어떤 시퀀스로 조작을 했는지까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조작 그 순서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진단해서 이거는 프로그램 오류라기보다는 사용자가 사용을 이제 제대로 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 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디버깅 방법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히스토리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